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세훈과 안철수 두 후보가 맞붙은 야권 단일화는 결국 오세훈 후보가 선택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자리했습니다. 지 기자, 이 초미의 관심사였죠. 야권 단일화, 결국 오세훈 후보가 선택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전 9시 45분 양측 단일화 협상단이 회의를 끝내고 바로 발표가 된 겁니다. 당초 양측은 22일과 23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늦어도 24일 이전에는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3,200개의 표본 추출이 어젯밤 8시 3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단일화 기대감에 따른 응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여론조사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는 무선 100%로 진행됐고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협상단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고 후보를 호명하는 것으로만 단일 후보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발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 기자, 이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 안철수 후보의 공조 등 이 선거운동 방향 좀 정해진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됨에 따라 이제 25일 선거운동 개시일부터는 오세훈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아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공조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두 후보는 조만간 만남을 진행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하루 동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지지층을 향해 막판 표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조직선거의 양상을 띠게 될 거라며 거대 여당에 맞설 후보는 든든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춘 제1야당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에 대적해 서울시를 탈환하고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향후 5년간 서울에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택 건설과 관련한 각종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권역별로 5대 산업 거점을 만들어 서울을 4차 산업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 규제 프리존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과 안심소득 정책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 기자, 여권 소식도 살펴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이 야권 단일화 결과를 예견했던 걸까요? 이 오세훈 후보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린 것으로 풀이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보편적 재난 위로금과 탄소 중립을 위한 2040년 100% 수소 전기 자동차 도입 공약에 이어 어제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엄마 같은 시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립과 사립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상급식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었던 정책인 만큼 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차별했고 그 이후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사퇴한 후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낡은 행정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유권자가 됐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또 도쿄 아파트 공세와 또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발표 현장에서도 관련 입장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근 야권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보유 사실과 관련해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없었다가 팔게 된 거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MB 정권의 내사와 사찰로 인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야권이 본인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 후보에 밀리고 있다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 대해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되면 서울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 대결이 시작이 되면 지금 그 서울을 위해서 몰입하고 열일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이냐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후보들은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네, 야권 단일 후보도 결정이 되면서 본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군요.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